자, 이제 더 이상 시비 걸지 말고 12차 시 한번 보도록 봅시다. 교과서 126쪽에서 133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소단원이 바뀐 소소한 날이라 볼 수 있죠. 세 번째 소단은 직권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내용을 다 정리할 거고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요 관련된 기출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세 개의 소단원 중에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5문제 정도 그 중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직권의 변화를 판구조론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에너지의 흐름의 결과로 발생하는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과 하산 활동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지진과 하산 활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곳에서 일어나는데, 이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곳을 변동대라고 하고요. 이 변동대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인 지진대와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인 화산대를 합쳐서 이 변동대라고 하고요. 사실 변동대라는 용어는 그렇게 잘 쓰이진 않는 것 같고 그냥 지진대, 화산대 이렇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 지진대와 화산대는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하고 대표적인 게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 별칭으로 불의골이라고 불리는 부분 있죠. 그런데 이 교과서 한번 보면 이게 127쪽에 해보기 한번 보면요. 해보기니까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개슴츠를 하게 뜨고 해를 정면으로 보면 눈을 다칠 수 있으니까. 아, 해를 봤더니 눈물이 나네. 자,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 보면 여기 지진 발생 지역이고요. 이게 화산 활동 지역인데 거의 일치하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지진 활동 지역이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밀도가 보면. 그래서 지진은 일어나지만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 이제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그란 부분 있죠. 이렇게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을 이제 불의골이라고 불리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진과 화산과 관련된 그 이론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판구조론이 되겠습니다. 이때 판이라고 하는 것은 요 지각하고요. 지각하고 멘틀 상부에 요 암석으로 이루어진 또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은 다른 말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암석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암석권, 판 같은 용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암석권 밑에 이제 멘틀 중에서도 연약한 부분인 연약권이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연약해서 연약권.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보면 대륙 지각하고 멘틀 상부의 딱딱한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대륙판이라 그러고요. 해양 지각하고 멘틀 상부의 딱딱한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해양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이라는 게 지각만 있는 게 아니고 멘틀 상부의 이제 딱딱한 부분까지 인데요. 질문도 이런 거 적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럼 굳이 이까지를 그냥 지각이라고 하지 왜 이렇게 나눠지느냐.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찾아보질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참 호기심이 죽어갈 나이거든요. 궁금해서 더 차에서 추가 질문해도 됩니다. 이런 거 완전. 또 갑자기 궁금하더라고. 의문을. 안 궁금하니? 궁금합니다. 답을 알게 되면 알려줘. 왜 이거까지 그럼 지각으로 하지 왜 이거는 왜 또 구분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어쨌든 판이 지각만 아니고 멘틀 상부의 딱딱한 부분까지 포함한다라는 거고요. 밀도를 보면 어차피 그 지각의 밀도하고 똑같습니다. 판의 밀도도 대륙판하고 해양판 비교해 보면 어디가 밀도가 더 크다? 해양판. 네, 해양판입니다. 그래서 해양판이 제가 야매로 가르쳐 줬었잖아요. 이게 바닷물에 의해 가지고 눌러져 가지고 짜부가 되어서 얇고 단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이거 똑똑한 학생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노트에. 그래가지고 이게 그 지각의 생성 과정에서 뭐 어떤 차이에 인해 가지고
해양 지각하고 대륙 지각의 이제 그 밀도가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결과만 여러분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륙판은 상대적으로 해서 이제 굵고 두껍고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뭔가 얘가 부딪혀가지고 뭔가 이제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상황이 되면 얘는 찌그러집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면 습곡산맥이 돼요. 이 산이라서 초록색으로 적었습니다. 습곡산맥. 그래서 일단 대륙판이 있으면은 습곡산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또 하나 염두에 두고 뒤에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준비 운동이라고 볼 수 있었고요. 이 본격적인 것은 이제 아래 내용에 있는데 우선 요 판에 대한 것은 교과서 그림도 한번 먼저 보면서 되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해양 지각이고 이게 대륙 지각이고요. 이게 지각하고 요 멘틀 상부 딱딱한 부분까지 합쳐서 이제 판이라고 합니다. 요게 해양판, 대륙판이고 대륙판은 이렇게 찌그러지면은 산맥을 이렇게 이룰 수도 있습니다. 요게 습곡 산맥이에요. 네, 산맥이고 이 부분 이제 연약해서 연약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어느 판에 있느냐?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습니다. 대륙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라시아판하고 태평양판, 해양판이 아프지 마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이거 필리핀판 해가지고 이제 세 개의 판의 경계에 있는 게 이제 일본 열도입니다. 그래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좀 활발하죠. 그런 상황이고요. 이건 좀 이따 또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여기 뭐 많으니까 문제 낼 것도 많겠죠. 이 판의 경계에 대해서 누가 정리했는지 몰라도 참 정리를 잘한 것 같이 보이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의 경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진은 기본 옵션이에요. 지진은 판의 경계에서는 일단 지진은 그냥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근데 화산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화산이 생기지 않는 경우는 따로 제가 필기를 해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판의 경계에서는 각종 마찰에 의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진 활동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부분이에요. 자, A, B, C 세 종류가 있는데 일단 여기 보면 멘틀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멘틀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멘틀이 지각을 뚫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면 지각을 뚫지는 못하니까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떠 있는 판은 요 멘틀의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이 멘틀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 위에 있는 요 경계에서는 요 판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A 같은 요 부분 있죠. 벌어지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발산형 경계라고 합니다. 좀 이따 필기할 거예요, 따로. 일단 B 부분은 보면 얘를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얘는 왼쪽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서로 약간 어긋나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판이 새로 생기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보존된다라고 해서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반면에 C 같은 경우에는 멘틀이 이렇게 하강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멘틀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역시 지각적으로 못 가니까 밑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수렴한다고 해서 수렴형 경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판이 모이는 경우 있죠. 그래서 A, B, C 순서로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수렴형 경계 순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A입니다.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고요. 이거는 멘틀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 발산형 경계가 생깁니다. 멘틀이 이렇게 올라가면 지각을 못 들으니까 옆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위에 떠 있는 판이 좌우로 벌어지는 이런 형태이고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 과정에서 보면 여기 벌어지니까 여기 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틈 사이로 요 멘틀에 있는 뜨거운 부분이 나와가지고 새롭게 식으면서 새로운 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의 넓이가 넓어지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각의 생성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발산형 경계의 딱 중심에 되는 이 부분이 이제 막 태어난 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판이 생성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당연히 요 사이에 이제 그 뜨거운 것이 삐져 나와가지고 식으면은 이제 그 과정 자체가 화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또 그 과정에 이제 흔들림이 있으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이 지역에서 또 주로 발견되는 지형이 일단 적고 설명하겠습니다. 해령, 열곡 요런 지형이 발달합니다. 요건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약간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말고 좀 약간 생각하면서 외우면 됩니다. 이렇게 싹 벌어지면요, 요 사이에 이제 막 새로운 게 속 붙여와가지고 굳어진 다음에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약간 밀리죠. 밀리면서 요 부분이 찌그러져가지고 살짝 솟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령이라고 하는 것은 산맥이라는 뜻이거든요, 한자로. 그리고 해는 바다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로 바다 속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다의 산맥이라고 해서 해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령이고, 그 사이에 보면 이제 보통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생기잖아요. 네, 골짜기, 계곡, 네, 골짜기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V자 형태이고요. V자 형태이고 이제 그래서 이게 골짜기 곡자를 써서 이제 곡이라고 하는데 요 사이에 이제 뜨거운 마그마 같은 게 나와가지고 식는 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열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계곡, 골짜기라고 해서 열곡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좀 한자를 알면 여기는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해령, 바다의 산맥, 열곡, 열에 의한 골짜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요 벌어지는 부분, 발산형 경계의 지형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산형 경계는 한 요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는 또 외울 게 적어요. 요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가 그냥 요렇게 지나가거든요. 요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별로 크게 마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마찰에 의해서 막 땅이 녹아가지고 마그마가 되고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화산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나중에 천발 지진, 신발 지진 배울 텐데 여기서는 이제 천발 지진이 주로 일어납니다. 그냥 요 지표면 근처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바로 지표면 근처에서 이렇게 땅이 이렇게 서로 옆으로 어긋나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 되고 여기 발달하는 지형은 어느 정도 있냐면 이게 결국에 끊어져 있으니까 단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마찰에 의한 열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변형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얘는 단층 중에서도 변환 단층이 발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존형 경계는 뭐 한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외울 게 많죠. 물리는 별로 외울 게 없는데. 자, 이제 정말 외울 게 많습니다. 이 C 부분. C 부분은 이제 수렴형 경계라고 하는데요. 판과 판이 이제 만나는 거죠. 가까워지는 경우. 수렴형 경계인데 이건 멘틀의 하강이 일어나는 부분에 수렴형 경계가 생깁니다. 왜냐면 멘틀이 이렇게 모여야지 수렴이 되겠죠. 위에 있는 판도. 근데 이렇게 되면 모여가지고 지각을 뚫고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멘틀의 하강이 일어나는 부분에 수렴형 경계가 생기고 여기 이제 내용이 많은 이유가 판의 종류가 두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해양판하고 대류판이 만나는 경우가 있고 해양판끼리 만나는 경우가 있고 대류판끼리 만나는 경우가 있고 이때 좀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해양판과 대류판이 만나는 경우가 가장 복잡해요. 그래서 가장 복잡한 것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해양판과 대류판이 만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죠. 해양판하고 대류판 중에서 어느 게 더 얇죠? 해양판이 더 얇습니다. 그리고 얘가 더 단단하죠. 그럼 얘가 이제 부딪혀요. 부딪히면 이 얇고 단단한 해양판이 이 두껍고 무른 대류판 밑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가서 밀고 이렇게 막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되게 쉽게 이렇게 쓱 밀고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극심한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게 힘겹게 들어가겠습니까? 예, 극심한 마찰을 일으키면서 힘겹게 들어가죠. 그 과정에서 이 구멍이 생기기도 합니다. 땅에 파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게 보통은 이제 또 바다 밑에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바다의 구멍이라고 해서 해구가 발달을 합니다. 해구. 한숨이 나오나? 요 한번 볼까요? 여기 사진 보면은 여기 일본 쪽 한번 보십시오. 일본 쪽 보면 요게 이제 대륙판이에요. 대륙판. 그리고 이게 해양판입니다. 해양판이 밀고 들어가요. 그럼 요 부분에 이제 깊이가 다른 지역보다 유달리 깊은 부분이 생기는데 요 부분을 해구라고 합니다. 바다의 구멍. 수심이 굉장히 깊은 부분이에요. 자, 오른쪽에 있는 모식도로 한번 보면은 요게 해양판이고 요게 대륙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밀고 들어가면 해구는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밀고 들어가 가지고 움푹 패인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해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바다의 수심이 좀 많이 깊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려면 경계에서 해양판이 하나라도 있으면 해구가 발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보세요. 자 이게 두 판이 딱 만났을 때 면적은 요만큼하고 요만큼이 면적이에요. 근데 파고 들어가면 면적이 어떻게 돼요? 면적이 어떻게 해요? 예, 줄어들죠. 예. 그래서 얘는 이 과정에서 판의 섭입과 삽입 아닙니다. 섭입과 소멸이 일어납니다. 이게 파고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판의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섭입과 소멸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이 섭입이 일어나는 요 경계면 있죠. 요 부분을 섭입대라고 하고요. 또 똑같은 말로 베니오프대라고도 합니다. 요 베니오프는 사람 이름이래요. 그래서 베니오프라는 과학자가 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베니오프대라고도 하고 섭입대라고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마찰이 극심하게 일어나니까 막 땅이 녹기도 하고 막 하겠죠. 그럼 그게 이제 마그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그마가 이제 요 지각을 뚫고 올라와 가지고 터지면은 뭐가 됩니까? 화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화산이 이제 바닷속에 이렇게 터졌어요. 그럼 바닷물에 의해서 식어서 굳어버리죠. 그럼 뭐가 되냐면 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섬의 모양이 호 모양이 돼요. 호 모양이. 그래서 이걸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일본입니다. 일본 예가 많이 나오는데요. 적었니? 이게 다 세트입니다. 섭입돼서 소멸되고 그 과정에서 마찰에 의한 열에 의해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이게 호상 열도가 생기는 거. 이것도 한자죠. 이게 모양입니다. 상이 호 모양의 열도. 결국 화산에 의해서 생긴 도는 섬이죠. 화산섬입니다. 그래서 일본 한번 보세요. 요게 이제 대륙판이고 이게 해양판이에요. 그다음 이게 호 모양이잖아요. 호 모양. 호 모양의 열도가 되겠습니다. 호상 열도. 그래서 이게 다 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방금 얘기한 요 녀석들 있죠? 요 녀석들은 수렴형 경계에서 두 판 중에 하나가 해양판이 있으면은 다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해양판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죠? 예, 대륙판이 있습니다. 그럼 대륙판은 이게 수렴하면 어떻게 되느냐? 찌그러집니다. 찌그러지면서 뭐가 되겠어요? 예, 습곡산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습곡산맥도 같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습곡산맥 그림이 있죠. 예, 습곡산맥도 있고 요 베니오프대도 있고 막 화산도 있고 뭐 이러면은 이건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만나는 거예요. 예. 됐습니까? 네,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양이 그래도 줄어듭니다. 자,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만나요. 그럼 이 골치 아프죠. 둘 다 얍실하고 딱딱합니다. 하지만 둘 중에 누군가는 더 강한 놈이 있겠죠. 그래서 둘 중에 더 강한 놈이 그나마 덜 강한 놈 밑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또 미친 듯이 파고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땅에 구멍을 만듭니다. 그래서 바다의 구멍, 해구. 이런 의미는 아닐 거야 사실 바다의 구멍. 근데 뭐 외우기는 좋으니까 바다의 구멍 맞을 수도 있고. 이거 섭입과 뭐가 일어나겠어요? 판의 소멸이 일어납니다. 역시 하나의 판이 하나의 판 밑으로 들어가니까 면적이 줄어들죠. 그 자리에서 이제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호 모양의 섬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고상열도. 하지만 스코산맥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대류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그림을 보면 비슷한 모양이잖아요. 비슷한데 차이점이 여기에는 스코산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기에는 스코산맥이 보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류판과 대류판이 만나는 경우입니다. 자, 대류판하고 대류판이 만나면 소멸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냥 왜냐하면 파고 들어갈 정도로 딱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그냥 해서 찌그러지는 정도예요. 찌그러지면은 사실 굽이 면적으로 치면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냥 찌그러진 거지. 그래서 요거는 판의 소멸이라기보다는 그냥 판의 충돌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습곡산맥이 발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그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히말라야 산맥. 그럼 여기에는 이제 화산은 발달할 수 없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막 이게 지금 이 과정은 막 이게 마찰이 극심하게 일어나는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열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그마가 거의 발생 안 해요. 거기에다가 대륙판은 두껍기도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안에 있는 마그마가 그 두꺼운 대륙판을 뚫고 나올 확률도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만나는 곳에는 화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에는 그 긴 산맥에 보면은 화산이 하나도 없어요. 화산이. 그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정리 잘한 것 같아요. 야, 예. 넘어갈게요. 예. 교과서 보면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 여기 보면 요게 인도판이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판이 유라시아판이죠. 요 두 개가 서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긴 습곡산맥이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산맥. 그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신기하죠. 얘는 이제 보통은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이 바다 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육지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대륙판이 두 개의 대륙판에 갈라지는 곳으로 V자 모양의 골짜기, 이게 뭡니까? 열곡이죠, 열곡. 이런 게 이제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일본 해구는 아까 봤죠? 근데 이 해구 자 보세요. 여기는 대륙판하고 여기 대륙판 유라시아판하고 그 태평양판, 대륙판 밑에 이제 해양판이 파고 들어간 거고요. 요 두 개는 둘 다 해양판이에요. 이게 필리핀판이고 이게 태평양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센갑지 뭐, 밀도가 크고 단단하고. 보면은 이쪽에 해구가 생긴 것으로 보아 요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섭입해서 들어간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 이 같은 경우에는 북아메리카판과 태평양판이 서로 어긋나게 이동하면서 변환 단층이 이제 보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것도 특이하게 보통 이런 것도 해저에 많은데 이제 육지가 사진 찍기 좋으니까 이제 어찌 보면 특이한 경우가 사진으로 많이 찍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열곡대도 보면 대서양 중앙 해령에 위치한 곳으로 두 판이 멀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육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안데스 산맥, 이거는 해양판인 나스카판이 그 대륙판인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들어가면서 형성된 습곡산맥인데 해양판하고 대륙판이니까 섭입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습곡산맥뿐만 아니라 이제 화산도 같이 발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같은 경우에는 화산은 없잖아요. 근데 안데스 산맥은 이제 화산이 막 있으니까 참 안데스. 화산이 그렇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참 안데스. 그래서 안데스 산맥 이렇게 되겠습니다. 갔다 오세요. 자, 그럼 이제 지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치겠죠? 뭐라고? 자, 화산 활동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일단 요 지형 변화와 기후 변화는 딱히 해로운 점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이로운 점이라고도 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특징으로 그냥 따로 빼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화산이 터지게 되면 평지가 화산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바닷속에서 이제 화산이 터지게 되면 화산섬이 되기도 합니다. 요 화산섬의 대표적인 예가
예, 제주도라고 볼 수 있죠. 그 제주도에는 큰 분화구만 치면은 360개 정도 있다라고 해요. 그게 다 오름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제주도 옛날에 유행했던 게 그 2년 동안 살아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360개 오름을 다 이제 가보는 이틀에 하나꼴로 가면 이제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작은 오름은 하루에 한 두세 개도 가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 투어 이런 거 하는 것도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요새도 하는가 모르겠다. 오름이 잘 찾아보면은 되게 예쁜 데가 많아요. 보면은. 그다음 기후 변화. 화산재가 이제 나오게 되면요, 화산재가 햇볕을 가려버립니다. 햇볕을 가려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내려갑니다. 자, 이거 같은 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농업이 많이 이루어졌던 옛날에는 이게 불리하게 작용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은 한 번쯤 일어나서 온도 좀 떨어뜨려 주면은 꼭 나쁜 영향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다음부터는 이제 해로운 점하고 이로운 점을 나눠서 볼 건데 일단 그 해로운 점은 그 헤아릴 수 없이 많고요. 요 이로운 점은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괜찮았지? 해로운 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2010년에 있었던 에이아파들라이웨키들 화산. 에이아파들라이웨키들 화산. 여기 아이슬란드에 있던 화산으로 기억합니다. 2010년 이제 저도 기억나는 게 제가 처음으로 울산에 이제 교사 임용되어 가지고 중앙고에 발령받았던 해거든요. 그때 이제 뉴스로 봤던 것 같아요. 아이슬란드에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유럽 전역에 막 비행기가 못 뜨고 되게 일이 홍수도 나고 막 큰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실제로 환경적 피해를 보면 빙하가 녹아서 홍수가 발생했고요. 일단 화산재와 화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악화되고 산성비가 내려서 수질과 토양 오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 사회적 피해로 항공기 운항이 중지되어 승객이 이동하지 못하였고요. 경제적으로 보면 유럽 지역의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물류수송에 이상이 생겨서 경제활동에 타격을 받습니다. 물류수송이 지금 현대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트럭이 도로에서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물건을 옮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종 상점에 생필품을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당장 이제 이게 끊어지면 이제 뭐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쉽게 못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가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좀 더 과거로 가면 1815년 탐보라 화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농업이 주였던 아직 시대였고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0.4도에서 0.7도 정도 낮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화산재와 화산가스의 대규모 방출로 지구 곳곳에 폭설과 홍수가 발생하였고요. 이 폭설과 홍수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화산재가 응결핵 역할을 하니까 구름이 갑자기 확 많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중호우가 일어나면 이제 홍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폭설이 생길 수도 있고요. 화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황 때문에 대기 중에 황산염 농도가 증가하였고, 농작물 공급이 부족하여 이제 일조량이 줄어드니까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늘고, 이때는 정말 먹을 게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던 시대니까 이제 이게 농사가 잘 안 되면 당장 굶어 죽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공식품이 있으니까 이제 좀 오늘 되게 괜찮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생산한 식량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장을 오래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장이 되어 있는 것도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고향을 따라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도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한랭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작물의 냉해로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농업이 주 경제였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볼 수 있고, 그리고 당시에 주 운송 수단이 말이었는데 말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역시 물류에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로운 점 한 2가지 정도 있다고 그랬죠. 일단 화산재가 장기적으로 보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쁜 것만 아니죠.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줘서 결국에 나쁜 일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또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산 주변에는 온천이 발달하게 되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이 되죠. 제가 한 4살 때부터 대학생일 때까지 살았던 집 주소가 부산시 동래구 온천 3동 1598-38번지였거든요. 지금 없어진 주소인데 아파트가 들어서 부산에 온천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온천이 많이 발달해서 온천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가장 큰 목욕탕이 유명해서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허심청이라고 있습니다. 그 엄청 예, 맞아요. 허심청. 동상 있고 아, 맞아. 이 동상 있고 가봤어요? 계단 올라가면 예. 그 예. 어린애들 노는 맞아요. 그 천장에 유리창으로 돼 있고. 네, 맞아요. 그 한번 가보세요. 가볼 만합니다. 그 목욕탕을 배경으로 한 웹툰도 있어요. 그 목욕의 신. 예, 맞아요. 그 하일권 작가의 목욕의 신이라고 있는데 그 때밀이가 주인공이거든요. 때밀이가 주인공이에요. 때밀이의 성장기인데 그 때밀이들끼리 막 이게 목욕투 같은 걸 하거든요. 목욕투가 있는데 그 때타올로 이렇게 막 이게 기술을 부려가지고 그 상대방의 때를 먼저 미는 사람이 이기는. 예. 정말 신박한 아이템으로 웹툰을 만화를 잘 그리는 작가예요. 제가 딴 반에는 제목을 알려줬는데 이제 이게 비교육적인 것 같아서 그 작가가 그린 19금 예 맞아요. 그 야한 웹툰도 있긴 한데 이모 뭐 알려줄까요? 어차피 여러분은 못 보죠, 그렇죠? 예. 스퍼맨이라고. 스퍼맨. 예, 그 스퍼가 정자라는 뜻이거든요. 네. 지금 시간이 없다. 알겠습니다. 자, 이 화산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봤고요. 근데 지진이 지구 시스템을 미치는 영향을 보면 화산은 그나마 이로운 점이 한 2가지 정도 있었는데 지진은 진짜 이로운 점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보면은 뭐 건물을 파괴시키고 지형을 변화시키고 산사태, 또 지진 해일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별로 이로운 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니까 다른 반에 이로운 점을 한 2가지 찾아내더라고요. 이것도 학교를 안 와도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관련주의 상승 뭐 그 정도인데 그거는 근데 진짜 이로운 점이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좀 해로운 게 많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요것 좀 설명을 하면 이제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진앙지의 깊이에 따라서 그 진원이 70km 미만이면은 천발 지진, 그리고 300km 이상이면 신발 지진, 그 사이면은 중발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 얼마 전에 일어났던 전라도에 있던 그 어떤 거는 천발 지진이죠. 우리나라는 거의 다 천발 지진이에요. 그 여러분 어렸을 때 크게 겪었던 그 지진도 진원이 한 35km였나? 한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신발 지진은 어느 정도 돼야 일어날 수 있냐면 수렴형 경계에서만 일어납니다. 그 수렴형 경계에서 해양판이 다른 판을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깊숙이 이제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아래쪽에서 마찰이 일어나면 이제 신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적으로 다 일어나죠. 신발 지진도 일어나고 중발 지진도 일어나고 천발 지진도 일어나고.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부분적으로 있는 단층에 의해 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판의 경계에 의한 지진은 진앙지가 그래도 좀 먼 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로 천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